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예, 5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색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정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는 들어가고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색채에 대한 감정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심리적인 효과라든가 색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색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색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똑같은 크기인데 색만 다릅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노랑하고 주황하고 이 빨강은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나와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진출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이 보라나 남색이나 이 블루 계통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후퇴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간 뒤로 물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후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색, 이 노랑하고 주황이랑 빨강 같은 거는 이 따뜻한 색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 난색들. 그 다음에 이 명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색이 아주 선명한 것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따뜻한 색, 난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색들을 우리는 진주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차가운 색들, 한색, 그 다음에 이 저명도, 저채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후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진출색, 후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랑 그 오각형하고 지금 파랑 오각형이 있어요. 어떠세요? 어떤 게 더 나아 보이고 어떤 게 더 후퇴 보이시나요? 그쵸? 노란색이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지금 색만 노랑이랑 파랑이를 놨을 뿐인데도 노랑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출과 후퇴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난색하고 한색을 같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색중 이렇게 팽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보다 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팽창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색 중에서 이런 난색 계통들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팽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어두운 색들, 차가운 색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한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옷이 있죠. 빨간 옷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짙은 옷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색 중에서 빨간색 옷이 더 실제보다 커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 짙은 검정에 가까운 이 군청색은 한색인데 저명도고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이죠. 우리 여러분들 뚱뚱한 여자들은 대부분 무슨 옷을 많이 입죠? 무슨 색 옷을 많이 입나요? 뚱뚱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쵸? 검정색 옷을 많이 입죠. 왜 그럴까요? 그쵸. 실제보다 좀 이렇게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블랙 옷을 많이 입죠. 근데 키가 조그맣고 아주 마른 사람들이 이 검정색 옷을 입으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고 마른 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좀 밝은 색을 입어서 실제보다 좀 크게 보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팽창색, 수축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명시성이라고 하는데요. 명시성이 뭐냐면 얼마만큼 잘 보이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시성이라고 하고 또 가시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명시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조건은 이 명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교통기관이나 도로 경계선이나 이 아이들 유아옷에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컬러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글씨가 있죠. 어떤 것들이 제일 잘 보이시나요? 그쵸? 노랑 바탕에 검정이죠. 그래서 이 노랑의 검정이 이 경계 표시, 도로 경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의 그 차량들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명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이 가장 그 명시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나 저 위에서 잘 띄기 때문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입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유치원의 원화복들이 대부분 무슨 색이 많았냐면 노란색들이 많았어요. 이 노랑이 뭐 병아리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시도를 높이기 위해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율도 적게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차량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명시성 때문에 그렇죠.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트가 3개 있어요. 지금 하트가 3개가 있는데 노랑과 레드와 노랑, 빨강, 파랑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그 검정 바탕에 눈에 잘 띄나요? 그쵸? 노랑이죠. 노랑하고 빨강입니다. 근데 노랑하고 빨강 중에서도 노랑이 눈에 더 잘 띄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로 경계나 이런 표시를 노랑하고 검정을 하는 이유가 지금 대비가 제일 잘 나타나기 때문에 명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상물의 존재, 즉 색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색의 인식성이라고 합니다. 즉 보기 쉽고 인식하기 쉬운 이런 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런 시인성, 명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의 조합으로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시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탕색과 그림색의 가시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이런 검정과 노랑, 검정과 흰색처럼 명도차가 큰 것일수록 가시도도 높아지고요. 시인성도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빨강 녹색일 경우에는 색상이 반대 색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해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눈에 띄지만 멀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배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지니는 배색은 가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인성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높은 거는 이 노랑과 검정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을 높이려면 바탕에 대해서 명도차가 큰 그림색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명도차에서 이런 시인성이 높은 색은 밝은 색들, 채도가 높은 색들, 난색 계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도차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유사한 그 단계죠. 그러면 이런 그 색상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목성입니다. 주목성은 뭐냐면요. 색이 우리의 눈을 끄는 힘을 말하는데 명시도가 높은 색도 주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명도, 고채도의 색 또는 한색보다는 난색이 주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소화기, 위험 표지판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주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을 갔는데 누군가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빨간 옷을 입으면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도 이 우리 눈이요. 우리 눈이 그 빨강을 보게 된다는 거죠. 빨강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 색이 우리의 눈을 끄는 힘을 말합니다. 그게 주목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소화기나 위험의 표시, 대피소 이런 것들을 빨강을 하는 게 이렇게 주목성을 띄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색 중에서 눈에 띄거나 사람에게 주의를 끄는 색이 주목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떨까요? 빨강과 노랑과 지금 파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을 끄는 게 주목성, 유목성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성을 높이려면 무채색보단 유채색이겠죠. 그리고 검정보단 흰색이고 또 채도도 높고 난색 계통들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트가 어떤 것들이 주목성이 제일 높으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빨강입니다. 좀 고명도이며 따뜻한 색인 이 빨강이 파랑보다 시선을 끌어서 주목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색채 감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색의 삼속성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색상은 보통은 우리가 느껴지는 게 따뜻함, 차가움, 뭐 중간, 뭐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껴요. 색상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래서 따뜻한 것들을 보면 뭐 뜨거워, 흥분돼, 기뻐, 즐거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뭐 중간색, 뭐 따뜻한 색은 뭐 빨간 계통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뭐 회색이라든가 아니면 초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평정을 느끼죠. 그리고 차가운 색, 뭐 예를 들어서 남색이라든가 파랑색,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냉랭함, 냉정, 슬픔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명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의 상이다. 그러면 고명도입니다. 빨강인데 빨강에다 화이트를 섞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색이겠어요? 핑크가 되겠죠. 연한 그 핑크색들. 그러면 약간 경쾌하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중간. 그러면 약간 뭐 가라앉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을 했을 때는 그렇게겠죠. 약간 흰색을 많이 섞으면 경쾌해 보이고 중간으로 하면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이제 그 블랙 같은 것들을 이제 섞었을 때는 이제 이게 명도는 화이트 블랙을 이제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약간 무거운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채도는 어, 그 상 정도면 뭐 어떠냐면 그 색이 굉장히 그 선명합니다. 아주 밝은 것 중에서도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채도가 낮으면 약간 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들이 좀 편안한 느낌도 같습니다. 저채도들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환경색채나 건물의 색들을 할 때는 이런 핫 쪽으로 저채도 이런 색들을 많이 주죠. 그래서 색채의 그런 감정은 이런 주관적인 현상에 기초해서 심리적인 현상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감이라든가 중량감이라든가 경영감이라든가 아니면 흥분과 진정, 시인성, 강약감, 색채와 시간, 색채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온도감입니다. 이 색상에 따라 따뜻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감정 효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색에서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 차가움. 여기서는 이 삼속성 중에서요. 색상, 명도, 채도 중에서 색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이 온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강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색상에 따라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따뜻한 색들이고요. 이 차가운 색들은 약간 블루빛, 약간 그 파란기가 좀 있으면 초록에서도요. 주황빛이 난다 그러면 그건 약간 따뜻하다 중간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파란기가 있는 초록은 약간 차가운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루 베이스냐, 이게 차가운 색이냐, 따뜻한 색이냐, 옐로우 베이스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색상에 따라 이렇게 따뜻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효과를 우리는 온도감에서도 느끼지만 이렇게 색상에서도 이렇게 감정을, 이 온도감을 느낍니다. 다음은 중량감입니다. 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들. 그래서 색들이 이렇게 흰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것을 알겠죠. 이거는 밝고 어두움의 그런 명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색은 이런 무게감에도 영향을 갖고요. 또 명도에 따라 무겁고 가볍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높은 색들은 대부분 명도가 높다 하는 것들은 고명도다 하는 것들은 이런 색들입니다. 명도가 낮다 하는 거는 이런 어두운 색들, 무겁게 느껴지는 색들을 우리는 명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명도가 낮은 색은 아랫부분에 칠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명도가 높은 색은 윗부분에 이렇게 색을 많이 칠하고요. 그래서 무게감을 나타낼 때 그 무게감의 그런 균형을 맞출 때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겁고 가볍고 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시각현상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감입니다. 경영감은 색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도, 채도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색들이 약간 그 명도가 아주 낮고 그 다음에 명도가 높죠. 아주 명도가 높고 이런 난색의 연한 색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죠. 그리고 딱딱한 거는 이렇게 그 차가운 색들, 그리고 명도도 낮고 아주 색들이 진한 색들, 뭐 이런 것들이 딱딱한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부드럽고 딱딱한 거, 경영감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 이렇게 연한 색상들이 많겠죠. 그리고 딱딱한 거는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이거는 경영감의 부드러운 느낌, 부드럽고 딱딱함. 그래서 경영감은 부드럽고 딱딱한 느낌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다음은 흥분과 증정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이것도 색상과 채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빨강색 계통, 주홍, 다홍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난색 계통의 색들은 굉장히 흥분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파란 계통들은 우리는 보통 한색 이런 것들은 진정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리에 따라서도 이렇게 쌩하고 빨리 가는 게 빨간색으로 왠지 더 빨리 갈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한테는 이런 파란색 분위기의 이런 벽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진정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약감입니다. 약하냐 강하냐 뭐 그런 느낌입니다. 색이 강한 느낌, 뭐 색이 약한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색이 좀 애매하네. 이거보다 좀 더 얇게 만든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비슷하게 했네요. 사실은 약한 느낌은 연한 톤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느낌은 좀 더 색들이 진하고 어두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색채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뭐 흥분과 진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색채와 시간은 이 빨간색 계통들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요. 이 한색 계통의 방들은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거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파란 방하고 빨간 방을 해놓고요. 내가 30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나오세요 하고 각각 10명씩 넣고 방에다 넣고 시간을 쟀어요. 그랬더니 빨간 방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기분 좋게 막 떠들고 있는데 15분쯤 됐을 때 다 뛰쳐나왔대요. 30분이 훨씬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지루해서 못 앉아 있겠대요. 그랬고요. 이 파란색, 이 한색 계통에 있는 방들은 처음에는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30분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채와 시간에도 이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맥도날드나 아니면 스낵 코너에 가면 붉은색으로 이 실내 장식들을 많이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붉은 계통의 색채로 사용된 실내에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푸른 계통의 색채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피자집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손님의 회전율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계통들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는 다 색들이 어때요? 빨간색 계통들 안 쓰죠. 보통은 병원에는 주로 이런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이런 진정의 효과라든가 이런 블루나 그린이나 이런 색들을 많이 써서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색채 계획을 많이 하죠. 다음은 색의 대비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대비인데요. 동시대비의 효과는 똑같은 색일 때도 이 배경색 때문에 색이 더 강렬하게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보라색을 놓고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녹색, 파랑, 보라를 놓고서 했는데 지금 색상이 다 달라 보여요. 그죠? 같은 보라색인데도 지금 배경색 때문에 이 보라가 어떻게 보입니까? 더 진하게 보이죠. 배경색이 밝으니까 더 진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동시대비라고 하는 거는 이 배경에 이런 순색을 장시간 보면 이것들이 더 강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건 색상 대비입니다. 지금 똑같은 주황색을 놓고 하나는 빨강, 하나는 노랑을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색상이 이 배경색 때문에 색상이 변해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색상 대비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빨강에 있는 주황이 똑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밝아 보이죠. 배경색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작아 보이고 배경색 때문에 이건 더 축소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색의 영향을 받아서 색상이 변하여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색상 대비라고 하죠. 색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주변색 때문에. 바탕색 때문에 지금 요 주변색 때문에 이 색상이 이 주황색들이 색상이 변해서 보이는 거죠. 밝은 주황으로 보이죠. 이게 더. 이건 명도 대비입니다. 명도 대비요. 지금 연 회색을 놨어요. 연 회색을 놓고 바탕색은 흰색,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색을 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주변색 때문에 이게 더 밝아 보이고 바탕이 흰 거는 바탕이 밝으니까 더 어둡게 보이죠. 배경색이 주변색이 어두우니까 더 밝아 보이고
밝고 이게 더 어둡게 보이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색을 놨는데 이렇게 배경색에 따라서 주변색이라고 그러죠. 주변색의 영향을 받아서 명도가 더 밝으냐 어두우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더 밝아 보이고 이게 더 어둡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명도 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채도 대비예요. 똑같은 보라를 놓고 하나는 지금 약간 그 회색빛, 연한 회색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빨간 붉은 계통을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채도가 이게 더 높아 보이죠. 이건 채도가 더 낮아 보이고 색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도가 변해 보이죠. 색이 선명하고 어둡고 막 그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주변색의 영향을 받아서 채도가 변해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채도 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색상안이 우리가 그 케이스 표준에서 우리 한국 코리안 스탠다드에서는 우리가 10가지 색상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색상안은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입니다. 그래서 빨강의 보색은 뭐예요? 청록입니다. 주황의 보색은 뭐예요? 파랑입니다. 그리고 노랑은 남색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는 보라입니다. 그리고 보라인데요. 색이 조금은 좀 다르게는 나왔습니다. 예, 조금씩의 색 변화가 좀 이렇게 좀 다르긴 하네요. 하지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색들이 뭐예요? 보색입니다. 색상 안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 색들, 그것을 우리는 보색 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강과 초록, 노랑과 파랑을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이 보색끼리의 배색은 서로 상대의 채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보색 대비입니다. 이건 한난 대비입니다. 한난 대비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난색 계통들 따뜻한 색들을 모은 거고요. 이거는 차가운 색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가운 색입니다. 그래서 따뜻함과 차가움의 대비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한난 대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함, 차가움에 대한 대비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색상안이 있으면 빨강, 주황, 노랑 이것을 보통 난색, 따뜻한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파란 계통, 이런 남색 계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색이나 초록이나 이런 보라색 이것을 우리는 중성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안을 보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난색, 따뜻한 색, 그 다음에 여기를 한색, 차가운 색,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중성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차시 수업은 이렇게 색채에서 나타나는 이런 감정 효과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또 우리 이런 그 색에서 나타나는 그 동시 대비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오늘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